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교사의 휴게 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가암검진을 맡은 의원급 검진기관 9,800여 곳을 평가한 결과 국가암검진을 실시하는 동네 병원들에서 자궁경부암 검사의 질은 높았지만 유방암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오는 8월 19일까지 2달 동안 여름 휴가철 특별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식사 예절을 배울 때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걸을 때 또 언어를 배우는 모든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모두 다 생애 처음 습득하는 것들이기 때문인데요. 어른도 낯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겁을 낼 수 있듯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아이의 때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또래에 비해 너무 늦다고 아이를 혼내는 건 더더욱 안 되겠죠. 육아포커스 오늘 특소식부터 만나보시죠.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교사의 휴게 시간 보장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채용은 7월 1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면서 보육교사의 휴게 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 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운영상 특수성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 특례 업종으로 지정돼 있어 대부분 어린이집은 교사에게 휴게 시간을 주지 않는 대신 수당을 주거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국가암검진을 실시하는 동네 병원들에서 자궁경부암 검사의 질은 높았지만 유방암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가암검진을 맡은 의원급 검진기관 9,800여 곳을 평가한 결과 자궁경부암 검사 평가 점수는 평균 90.1점으로 5대암 중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대장암, 위암, 간암, 유방암 순이었습니다. 또 의료기관을 우수, 보통, 미흡으로 구분하면 자궁경부암 검진기관 62%는 우수 등급이었고 미흡 등급은 0.5%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유방암은 우수 등급이 7.9%에 그쳤고 보통 등급의 88%가 몰렸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 질환 발생도 늘고 있습니다. 열 때문에 생기는 온열 질환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우려되는 건 사망 위험이 큰 열사병인데요. 불상사를 막으려면 열사병이 발생하기 전 나타나는 전조 증상을 꼭 알아둬야 합니다.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한 달간 온열 질환을 겪은 사람들은 모두 96명입니다.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지만 앞으로 강한 폭염이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 질환에는 열경련, 열실신,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피로, 열사병이 있는데 문제는 열사병입니다. 열사병은 체온 유지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서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고 의식에 변화가 생기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열사병이 발생하기 전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합니다. 열사병의 전조 증상으로는 두통, 피로감, 메스꺼움, 어지럼증, 갈증과 같은 증상인데 눈여겨볼 대목은 참을 수 없을 정도의 강도라는 겁니다. 이때는 빨리 응급실을 찾아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열 손상으로 인해서 탈수와 전이적 이상 등으로 극심한 피로, 오심, 구토, 현기증, 근육통 등이 나타나게 되면 응급실을 방문해서 탈수를 교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노년층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년층은 온열 질환에 취약한데 노화로 땀구멍이 위축돼 땀이 잘 분비되지 않는 데다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스스로 신체 변화를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주변에서 건강 상태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출근 중이던 여자친구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같은 날 경남 함안에서는 30대 남성이 옛 애인을 찾아가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헤어진 연인 당사자부터 이제는 그 가족까지 데이트 폭력은 그 유형이 다양해지며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처음으로 10,000명을 넘기면서 전년보다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입건돼도 구속된 경우는 4% 수준에 그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경찰 신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접근 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을 내세웠지만 이후에도 데이트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남녀관계의 특수성, 이런 사건에서도 그냥 일반 폭행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피해자가 보호가 되기보다는 그것해야 벌금형 이상이 안 나와서 보호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데이트 폭력을 규제하는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은 능력에 맞게 건보료를 내는 방향으로 부과체계가 개편됩니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합니다. 7월 1일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대폭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지역 가입자 세대의 성, 연령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부과하던 이른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합니다. 그동안은 실제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평가소득 기준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특히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지역 가입자 451만 세대는 최저 보험료를 일괄 적용해 한 달에 13,100원만 내면 됩니다. 또 지역 가입자의 보유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던 건보료를 낮춰서 부담을 줄였습니다. 재산보험료는 재산금액 구간에 따라 과세 표준액 중 500만 원에서 1,200만 원은 공제한 뒤 부과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중 77%의 보험료가 21% 낮아집니다. 지역가입자 589만 세대의 한 달 평균 보험료가 22,000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소득과 재산이 상위 2에서 3%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오릅니다. 지역가입자 중 연소득이 3,860만 원을 넘는 상위 2% 소득 보유자와 재산 과표가 5억 9,700만 원이 넘는 상위 3% 재산 보유자 등 39만 세대의 보험료는 약 12% 인상됩니다. 정부는 건보료 부과 체계를 7월부터 1단계, 4년 뒤인 2022년 7월 2단계 개편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음이온이라고 치니 관련 제품들이 줄줄이 뜹니다. 건강 팔찌부터 젖병 소독기, 속옷과 생리대, 마스크까지 다양합니다. 모두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들로 몸에 좋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라돈 침대 사태로 이 같은 제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시민들은 안전성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는 직접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로 신청을 받아 방사능 검출 유무를 대신 알아봐주겠다는 겁니다. 방사능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정보들을 모아서 정부에게 정밀 검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직접 제품을 들고 사무실로 가야 하고 하루에 최대 10개 정도만 측정이 가능해 지방에 살거나 무거운 제품일 경우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단체 측은 일단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적극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들은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뒷짐을 진 채 깜깜이 발표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앞서 대진침대와 같은 원료를 쓴 65개 업체를 조사해 안전기준상 문제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에서 방사능이 얼만큼 측정됐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7월부터 정부는 그동안 환자가 전액 부담했던 2, 3인실 입원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또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병원비 부담, 일명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시행합니다.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건 4인 이상 병실뿐입니다.
만약 자리가 없어 2, 3인실에 입원하면 환자가 병원비를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환자가 몰리는 종합병원에는 자리가 부족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돈을 내고 2, 3인실을 쓰는 환자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7월부터는 2, 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비가 반값으로 줄어듭니다. 병원별로 천차만별이던 입원비도 단일화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 기준 2인실은 하루 7만 원, 3인실은 5만 원 정도만 내면 입원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비용도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환자가 내야 할 시술 비용 역시 50만 원에서 30만 원대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7월부터 시행합니다. 병원비가 연소득의 20%를 넘을 정도로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을 줄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을 63%에서 70%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의사 총파업이나 환자에게 진료비를 모두 받은 뒤 건강보험 부담분을 환자가 직접 청구하도록 하는 선불제 투쟁을 검토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오는 8월 19일까지 2달 동안 여름휴가철 특별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여름휴가철 주요 관광지의 교통량이 크게 늘면서 차량 사고 사망자도 증가하는 만큼 예방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특히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에서의 사고를 막기 위해 졸음운전에 취약한 오후나 심야의 도로 순찰을 강화하고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을 중점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버스나 화물차의 속도 제한 장치 무단 해체 행위 조사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또 휴가철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전국에서 동시 음주 단속을 하고 지방청별로 주 1회 낮 시간을 포함해 불시 음주 측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주로 외곽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 배치하던 이동식 과속 측정기도 휴가철에는 보행자 사고 다발 지역과 스쿨존에서 1시간에서 2시간 단위로 위치를 바꿔가며 운용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휴가지 등에서 레저용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나 횡단보도를 질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여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과의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가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인구 밀집 지역 공중화장실 5만 곳을 선정해 주 1회 이상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경찰을 중심으로 진행된 몰카 단속은 장비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일회성에 그쳐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에 따른 대책인데 탐지 장비 구입에 특별 교부세 50억 원이 투입되고 기초자치단체와 경찰서, 교육청, 여성단체 등이 포함된 대규모 합동 점검반이 꾸려집니다. 소위 몰카는 문명사회라면 있을 수 없는 차마 부끄러운 짓이며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앞으로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등을 하다가 적발되면 결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불법 촬영물 단속, 처벌도 한층 강화됩니다. 경찰은 음란 사이트 운영자와 웹하드, SNS를 통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 등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물통형 카메라, 단추형 카메라 등 불법 촬영에 이용될 소지가 있는 카메라는 등록을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불법 촬영 의심자가 신고되면 관용 없이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상에서 발견된 피해 영상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신속하게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혐오는 평등을 이길 수 없다는 플랜카드를 든 시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모였습니다. 지방선거 기간 동안 동성애 장애인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이 60여 건 나오면서 문제를 느낀 시민들은 해당 정치인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혐오 표현 규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권력자들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도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들을 혐오해도 되는 것처럼 따라하고 혹은 그것이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글이 줄을 잇고
일본 등 국제적으로도 규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막는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민주주의 사회인데 그 표현에 갖고 그렇게 간섭하고 그러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혐오 표현 자체가 용인되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나 홍보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법적으로도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법제가 우리 사회에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적 위치를 가진 사람들은 평등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소수자와 약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길에서도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청소년들. 여성가족부가 초중 고교생 129만 명에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얼마나 쓰는지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15%인 19만 6천여 명이 과의존 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3-4시간 학업이나 대인관계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푹 빠져 지내고 안 쓸 때는 불안 등 금단 증상을 겪는 경우입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의존도가 둘 다 높은 중복 위험군도 100명 중 5명꼴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초등학생 위험군 수가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에서 모두 증가했습니다. 점점 더 어린 나이에 스마트 기기에 노출되는 데 따른 겁니다. 성별로는 중고교 여학생 위험군이 남학생보다 많았습니다. 최근 여학생들의 1인 미디어, 유튜브 등 영상 콘텐츠 소비, 게임 이용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맞춤형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미디어 사용 방법을 지도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을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상담 인력의 전문성을 높여 연령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 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5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한 달간 온열 질환을 겪은 사람들은 모두 113명입니다. 열사병을 비롯한 온열 질환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없지만 온열 질환이 급증하는 7월부터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외부 기온에 민감한 영유아 등 어린이와 노년층은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온열 질환자는 6,500명 발생했는데 50세 이상이 전체의 56.4%,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54명 중 50세 이상은 75.9%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층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폭염이 강할 때는 자외선 지수도 높고 이에 따라 오존의 상태도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햇빛이 강해지면 공기 속 오존의 강도도 함께 세지기 때문인데 어린이와 노인은 물론 호흡기 질환자 등 호흡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인 연령층 그리고 당뇨병이나 호흡기 질환 등을 가진 만성 질환자들은 오존주의보가 내리거나 또는 기온이 높은 시기에는 외출을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이 오존의 경우에는 황사나 미세먼지와는 달리 마스크로도 막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노출을 피하는 것이 최선책입니다. 오존이 심할 때는 활동량을 줄여 몸속으로 유입되는 오존의 양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존에 취약한 사람들은 외출 전 일기예보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마요, 기다려요, 빨간불에는 나로부터 시작해요, 안전지킴이 다시 한번 살펴봐요, 왼쪽 오른쪽 라랄랄라 길 건너요, 횡단보도 위를 마주쳐요, 운전자는 천천히 건너요, 바로 뛰면 위험해요, 천천히 건너요, 함께 불러요, 안전가나다 약속 지키면 우리 모두 행복, 멈추기 멈춤, 살피기 살펴, 건너기 건너, 우리 모두 약속.
지켜줘요 안전벨트 아이들도 해야 해요 안전한 생명길 자동차에서 뛰면 안돼 정말 위험해 차 안에서 안전벨트 꼭 매기 약속 같이 틀고 확인해요 안전한 생명길 타고 있는 자리에서 장난치지 않기 파란 하늘 안전하게 운전을 해요 하하호호 즐거워요 안전한 내 모습 함께 불러요 안전과 나다 30도를 웃도는 여름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맘때 신맛은 우리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약한 장으로 인해 장염이 있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상태라면 신음식은 무조건 삼가셔야겠습니다. 맵고 짠 음식만큼 신음식도 장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